네,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와카바 원장이고요. 지금 현재 수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저희 이제 부원장님이 또 따로 하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실장님인데, 그 실장님이 입시 컨설팅이며 자소서며 아이들 수시며 정시 그리고 그 아이들 면접까지 다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지 1학년 아이들이 생기부를 쓴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이제 아이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졸업한 아이들 중에 그 부흥고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이 이제 중3 때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그 과가 가고자 하는 과가 이제 그 수의학과여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기부라든지 봉사활동, 그 다음에 그 책을 읽는다든지 그것들을 계속 아이가 이제 실장님한테 물어보면서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생기부를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그 수의대를 다 붙었는데 건대하고 서울대가 그 면접 보는 신청 면접 보는 날짜가 똑같아가지고 이제 건대를 포기하고 이제 오전이었고 오후였다면 둘 다 갔으면 뭐 둘 다 됐을 텐데 그게 포기하고 갔고요. 그리고 중3 아이들도 뭐 이제 특목고가 요즘 뭐 안양외고라든지 거창외고가 그렇게 각광받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는 그것까지 다 하고 그다음에 우선 이제 아이들 그 중학생 애들도 고등학교 올라갈 때 면접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쓰는데 지금 실장님이 지금 3학년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에 지금 상담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험 대비를 계속 하면서 아이들 하나하나 이제 성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관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긴 한데 아이들도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저희랑 스케줄이 안 맞을 때가 있어서 가끔 이제 10시까지인데 좀 남겨서 더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고 방학 동안에 진행할 계획하고 아이들이 이제 2학년 그리고 문과를 가야 될지 선택 과목 이제 이과를 가야 될지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 중에서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선택해야 되는지 물어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몇 개 학교만 들어 있는 학교들만 국명고사 난이도하고 그리고 이제 출제 경영하고 좀 조사를 해서 이제 매년 겨울에는 이제 이거를 다 모든 학교를 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간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소개를 합니다. 그 코로나 이후에 올해 고3 아이들이 성적이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부터 코로나여서 지금도 이제 코로나 시기여서 성적이 너무나 좋아요. 보통 이제 1등급 수학 1등급 하면 거의 이제 84점에서 86점, 좀 높을 때는 88점 이랬는데 80점 밑으로 막 내려갑니다. 네. 재수생이 이번에 좀 들어오면 아직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선택 과목이 확통이 있고 기하가 있고 미적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통을 하는 아이들은 문과를 가는 아이들이어서 걔네들이 1등급 컷이 한 82에서 8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하를 하는 아이들이 이제 뭐 기사를 보면 이제 그 기하 탈출이라고 하는데 점점 인원이 없어져요. 예, 보통 이제 2만 명에서 3만 명인데 뭐 올해 아까 이제 나오면 이제 2만 명 정도 되거든요. 2만 명에 이제 뭐 4%면 한 80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기하하는 애들이 다 미적분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같은 이제 확통을 다 맞아서
맞는 점수나 기하 하나 틀리거나 미적분 2개 틀리거나 그 표준 점수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기하를 이제 미적분을 좀 많이 어려워해도 선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기하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형이어가지고 그 학년이 여기 일제가 왜 여기 앉으시는 거예요? 현재 미적분 선택하는 애들이 많아요. 기하는 그 학교에서 직업 선택이어가지고 A, B, C로 나눠지는데 만약에 이제 그 기하를 언제 해야 되냐 그런 선택 과목을 물어보는 아이들도 있고 하면은 기하를 따로 배워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하를 따로 학원에서 수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A, B, C 때문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를 60%에서 70%를 줘요. 그러면 60점에서 70점을 맞고 들어가는 건데 학교에서 나눠줍니다. 프린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기서 낸다고. 그러면 제가 지도해주면 돼요. 그 전날이라도 그때 지도해주면 애들 거기다 맞으면 60점에서 60%에서 70%면 70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중간 기말 2번 보는 학기가 있고 이런 우선고라든지 부문고를 한 번만 봐요. 한 번만 보면 그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기하 선택, 통합 기하 선택을 보는 아이들이 별로 없어서 프린트 교과서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90점이 1등급 그게 아니라 뭐 80점이 1등급 아니면은 뭐 20%에서 30% 1등급 이렇게 A등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굳이 그거 기하 공부하냐고 시간 버리느니 뭐 수원이라든지 수투라든지 미적을 선택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문과인 아이들 확통도 이제 전체적으로 확통을 2학년 때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우선고 같은 경우에는 다 확통을 다 해요. 근데 배경고라든지 부문고라든지 이 학교가 좀 저의 생각에서 좀 괜찮은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이과 문과를 이제 2학년 때부터 다 나눠버리면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히 확통을 하느냐고 뭐 미적이라든지 수투를 못하지 이제 그런 시간이 적어지니까 아예 안 배우는데 우선고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2번을 보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확통은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에 좀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과 아이들인데 이제 확통을 선택이라고 한다면 선택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거 하면 어차피 대학 들어갈 때 사용을 하진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학교 시험이 난이도가 뭐 이제 일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디 고등학교 가서 이 고등학교는 시험이 쉬우니까 내신을 좀 잘 따야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들 가는데 이제 올해는 그렇지가 않아요. 올해는 학교 시험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교재가 있습니다. 19문항인데 서술형은 한 문장이에요. 근데 올해 우선고에서 이 17번 문제가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교과서가 있고 부교재가 있는데 부교재는 다 교사형 자료집에서 그거를 편집을 해서 준 겁니다. 그러면 그 이외에서 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는 똑같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문제를 수정하다가 문제가 오류가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저희 울고 불고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우선고에서는 편안하게 잘 줬거든요. 편안하게 잘 줬는데 이제는 너무나 어렵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행평가라든지 그런 것들 할 때 아이들한테 그 문제를 주면 제가 그거를 다 첨삭을 해줍니다. 첨삭을 해주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학생님도 다 첨삭을 지도를 하거든요. 그 지도를 해야지만 그 수행평가가 사실 다 주는 점수예요. 다 주는 점수인데 그것들을 관리를 안 해주면 너무 아이들이 뭐 이렇게 틀리고만 틀려서 점수가 깎이느니 그렇게 해서 수행평가를 잘 관리하는 게 좋은데 우선고에도 보면은 19문항 중에서 서술형 이제 한 문항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이렇게 진행합니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뭐 하만 맞으면 한 60점대밖에 안 돼요.
상위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교과서하고 부교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부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어려운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다 검사받고 그 숙제를 내줘서 도장까지 찍는데 사실 믿지는 않아요. 애들이 다 했다고 해도. 교과서도 다 했다고 하는데 믿지 않고 다시 재편집해서 학교별로 출판사별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어떻게 풀었냐. 그리고 항상 풀 때는 문제를 읽어야지만 그 유사 문제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항상 문제를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배경고입니다. 부교재가 진행이 돼 있고요. 부교재라기보다도 그전에는 배경고 부교재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항수가 23문항이 대신에 서술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경고 시험이 50분 안에 23문제를 풀려면 되게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네. 그리고 배경고 같은 경우에는 항상 선생님들이 중간고사가 이제 기말고사는 3월 모의고사와 6월 모의고사 본고에서 그 4단짜리를 변형해서 반드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교과서 문항수가 많다 보니까 부교재인데 지금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그냥 어디 시중에 그 선생님들이 나눠준 프린트가 저랑 제일 비슷할 때가 있는데 막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도는 것들도 많이 진행하는데 요즘은 다 모의고사를 가지고 진행합니다. 네, 모의고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 이외가 아이들이 이제 9문항이 진짜 하는데 이것들이 다 이제 심화에 있는 거죠. 심화에. 근데 문제는 서술형이 작년에는 이제 두 문제가 서술형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서술형이 좀 없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신정보입니다. 부교재가 1등급 수학이에요. 지금 시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교재가 제일 어려운 교재가 절대 등급하고 1등급 수학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수업을 진행하진 않아요. 1등급 수학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진 않고 거기 뒤에 맨 끝에 1등급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가 한 6문장 정도 있는데 그것만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른 것들은 다 아이들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표 수업을 시켜요. 발표 수업을 시키는데 뭐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만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신정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손들어서 뭐 한다고 얘기해서 오면은 그거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해서 이제 아이들마다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제 발표 시기가 있으면 아이들한테 가서 꼭 얘기할 때 무조건 손들고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보면은 교과서에서 전혀 안 나와요. 교과서에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수험평가를 시험을 봐요. 10문제를 보거든요. 10문제에서 8문제 맞으면 이제 만점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다 교과서예요. 그리고 나서 부교재 1등급 수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부교재라고 해놓고 선출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 외입니다. 그 신성모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사실 이제 신성모 애들 예전에 제가 전에 있던 학원에서 그 신성모반을 제가 이제 처음을 했었는데 이 아이들 문제 경향을 맞추려고 선생님들이 이제 보는 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제 신성모를 이것만 풀고 가자 해서 한번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이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아이들 나왔는데 보면은 진짜 옛날 제가 수능 1세대인데 그 학력고사 세대에 있던 그런 본고사 그때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서술형이 맨 마지막 문제가 틀렸어요. 근데 17문항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시험이 60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문항이 이제 25점인데 이 세 문항에 한 문항에 세 문제씩이 들어있어요. 네, 결국에는 여기 9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문제 풀 때 보통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딱 보면 1번이 제일 쉽잖아요. 1번이 제일 쉬운데 가끔씩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1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에 딱 가서 딱 시험 푸는데 1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번 갔더니 2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큰일 났다 이거. 네. 그래서 그거 막 고민하다가 서술형을 딱 끝나고 보니까 서술형이 너무 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시험 볼 때마다 신정고 아이들이 서술형부터 해야 되냐, 뭐부터 해야 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문제를 한번 서술형까지 한번 다 훑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평균이 30 몇 점대인데, 네. 근데 확실히 신성과애들이 이렇게 시험이 어렵다 보니까 모의고사를 잘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6월 모의고사 전체적으로 갔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모의고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모의고사가 중요치가 않습니다. 수능이 나오는 과목도 아니고, 뭐 잘 본다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뭐 90점 넘는 아이들이 한 90명 이상에서 100명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만큼 아이들이 수업하고, 이제 과학 쪽을 되게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언어라든지 이제 국어라든지 영어를 잘하는데, 그전에는 수학하고 과학 쪽만 애들이 잘해가지고 그 전 등급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아까운 적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보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영어하고 국어를 거의 마스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 올해 졸업한 애들도 그리고 그 전에도 저희가 아까 입시 실적은 올해 것만 넣은 거고, 그 전 애들도 이제 서울대 애들 가는 애들도 많은데, 보면은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영어라든지 언어 좀 국어라든지 그렇게 하고 내신만 또 학원을 바짝 들어갔다가 또 평상시에 또 나와서 이제 탐구하고, 그다음에 수학은 계속 미적분까지. 저희가 지금 아이들 고3 애들이 수능을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전범위가 아직도 아니에요. 네, 9월이 돼야지만 전범위입니다. 네, 지금 아이들이 미적분 선생님 저 6개만 했는데 너무 잘했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 적분이라는 단원이 2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그게 원점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 끝까지 아이들이 이제 발목을 잡는 것 중에 하나인데, 신성고 아이들이라든지 좀 꾸준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조금 답답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못해서가 아니라 계산력이 너무 약해요. 네. 하나 계산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어떤 것도 할 때도 이게 좀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좀 훈련을 좀 시켜줄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라든지 그럴 때들 좀 문제를 수를 좀 많이 줍니다. 네, 많이 줘서 저는 계산력을 좀 키울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올해 아이들 수능 보고 나서 저한테 8번인가가 상학함수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모의고사를 본다는 그럴 때는 15번까지 틀린 적이 없는데 갑자기 8번이 어려운 게 아닌데 굉장히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들이 당황스러워한 거죠. 아, 이거 지금부터 이러면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15번까지 다 맞아야지만 60점 안에 다 들고, 그 다음에 객관식도 이제 주관식도 풀고 해야 되는데 애들이 당황스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근차근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신은 그럴 시간이 없어요. 딱 보면 읽고서 바로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성고 애들은 그런 계산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외적인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눠줘서 풀긴 합니다. 아, 동안고입니다. 동안고 뭐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제 동안고가 그렇게 잘하는 거라든지 시험이 쉬운 학교는 아니었어요. 되게 쉬운 학교였는데 부교재를 나눠주는데 프린트를 나눠줍니다. 프린트를 2학년 같은 경우는 18문항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1학년 같은 경우 보면은 22문항인가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냥 다 모의고사예요. 그냥 다 모의고사인데, 이 그냥 모의고사가 아니라 아이들이 많이 틀린 킬러 모의고사를 내줍니다. 킬러 모의고사를 내주는데, 보면은 이제 이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중이라든지 하중권 다 맞습니다. 부교재가 이렇게 많아요. 부교재에서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들이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세 문제를 가지고 한 문제를 만드는데 기억, 니은, 디귿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숫자만 바뀌면 풀 수 있게끔까지 계속 노력을 시키긴 합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한테 문제를 계속 읽고 이 문제가 또 유사 문제라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좀 잘 알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러게 좀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동안고에서는 이제 많이 출제하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중간고사 때 2학년 애들 동안고 애들 수업을 하다가 1번 이제 프린트 나눠져 1번에서 이거 아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소수령으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는 아이들 안 믿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교재를 아이들이 가져오면 다 PDF를 떠나요. 그러나서 뭐 학교에서 했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들을 다 복사해서 서술형처럼 다 쓰게끔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달달달달 좀 하게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평촌고입니다. 평촌고는 부교재가 있고 18문항입니다. 서술형 2문항이고, 사실 이제 평촌고도 예전에는 이제 인원도 많고 공부를 이제 안 한다고 소문이 좀 났었는데 요즘은 그렇진 않아요. 학교가 다. 네, 그래서 이제 프린트하고 거기서 이제 주로 많이 되고요. 이 외적인 것들은 변별력을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부흥고입니다. 지금 부흥고가 많이들 어머니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중3 아이들도 이제 부흥고 가려고 하는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21명이고요. 부교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부교재가 아니라 프린트를 한 장씩 나눠줘요. 프린트를 한 장씩 나눠주는데 그거를 또 좋은 선생님들은 이렇게 파일처럼 해서 좀 나눠줍니다. 그럼 거기서 뭐 아이들이 교과서예요. 교과서고 2학년부터는 따로 이제 책자를 만들어줍니다. 교과서하고 교장전입하고 또 고3 모의고사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은 18문항이고 이제 서술형 3문제인 객관식은 18문항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흥고 문제가 제일 괜찮아요. 왜냐면 신성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아느냐 모르느냐를 좀 물어보면 좋을 텐데 아느냐 모르느냐가 아니라 답을 너무나 더럽게 해놓기 때문에 아이들이 계산하다가 이게 답인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사실 이걸 아이들이 이걸 알고 모르는 거를 좀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데 지금 뭐 부흥고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하고 문항수도 적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서술형은 그냥 딱 5점씩이에요. 이거요? 8점인가요? 네, 아니, 2학년 거면 1학년 걸 잘 됐어요. 네, 제가 한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그 위에 그 지도를 하는데, 부흥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중반이 있고 과수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도 2학년 때 통 선택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과였다면 괜히 그 확통을 하고 하는 바람에 수능 보지 않을 과목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기하가 있고 어떤 무슨 과학 실험이 있고 뭐 생물 실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뭘 선택해야 되냐고 물어볼 때 저는 그냥 기하 선택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면 기하를 학교에서 수업 듣고 수행평가하고 그래서 교과서 문제만 풀면 A 정도 많은데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그러면 조별로 해야 돼요. 그럼 이 아이랑도 같이 뭉쳐다니면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시험 하는 거 대비 그렇게 이제 뭐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기하를 선택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네, 저희 방학 때 아이들 지금 현재 있는 아이들 중에서 방학 때 PTP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아이들이 10시부터 와서 10시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코로나일 때도 그때 거리두기 다 하면서 다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저쪽 자습실을 있는데 지정 자리가 다 있습니다. 지정 자리가 다 있고 거기에 책꽂이가 다 아이들한테 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10시에 딱 시작하는데 아이들 안 오면 이제 추석 체크 다 진행합니다. 추석 체크 이제 이렇게 다 추석부를 만들어놔요. 추석부를 만들어놔서 추석 체크 다 하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어떤 A라는 아이들은 월수금만 온다. 그럼 월수금 추석 체크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월 왔으면 금 온다. 이게 다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거를 제가 제출하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1시부터 3시까지 다른 학원이 있다. 그러면 다른 학원 갔다 와요. 그러니까 괜히 여기 왔다가 또 집에 갔다가 또 다시 또 왔다가 그러지 말고 자리가 다 있고 그 책꽂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물함은 아니지만 책장에 다 있어요. 아이들 다 놓고 다니라고. 그래서 와서 공부하고 다른 학원 갔다가 다시 와서 여기서 수학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스케줄이 있는데 아이들이 가끔씩 중간에 와서 저 여기 화요일날 수업이 생겼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 선언란이 있거든요. 네, 이것도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왜 그런가 하면 부모님들은 다음 동안에 아이들이 여기 와서 공부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이들이 스케줄을 정확히 모른다면 어머니들한테도 이제 아이들이 이 시간대 화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했는데 안 와요. 강의 이제 자습실이 없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전화하고 부모님한테 전화 드립니다. 아이가 지금 없다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사실 이렇게 오래 앉아있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고 그리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 잘하는 아이들이라든지 3학년 아이들이랑 조금 같은 방을 쓰게끔 해줘요. 이렇게 얘네들도 오랫동안 번복이를 삼아서 좀 공부 좀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만들어주는데 핸드폰은 다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데스크 옆에 핸드폰 반납하는 데가 다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필요할 때만 가지고 가고 해서 아이들이 진행을 하는데 장점은 저희가 이제 조교라든지 제자들을 이제 불러와요. 와서 아이들 질문이라든지 이제 과학 질문이라든지 수학 질문을 받게끔 합니다. 근데 사실 아이들이 이제 하다 보면 그 조교를 잘 활용하는 애들이 있어요. 활용하는 애들은 보면은 이제 그 올해 졸업한 애들 중에 그 선배가 이제 동상고 나와가지고 연대 간 아이인데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했냐, 국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조교한테 몇 시간 되냐고 물어봐서 그 아이를 거의 과외식으로 이렇게 옆을 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2명 해서 요 단원 가지고 하고 그리고 공부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지금 힘들 때는 뭐 했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고3 애들 이제 졸업생 애들을 데리고선 학생들이랑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설문지를 받아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설문지 다 나눠주고 답변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5명 아이들이 왔는데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중에 하나가 공부하기 싫을 때 어떻게 되냐 라고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이 학생들한테 들어봤어요. 야, 이거 질문하면 너 뭐라고 대답할 거냐? 그러니까는 전 안 했는데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그 자리를 하루 다 쉬고 안 했는데요. 그러니 그래, 내가 솔직히 얘기해.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얘기하니까는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기 싫으면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는 그냥 하루를 그냥 꼬박 놀고선 내가 이렇게도 놀아도 되는가를 반성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또 물어보는 건 내신 되면은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았냐, 그리고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냐 이런 것들을 아이들 많이 물어봐요. 저희 이제 그 블로그에 보시면 그 아이들 동영상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질문도 하고 이 아이들 근데 온 아이들이 그 얘기를 또 물어봤어요. 그 투과목을 학교에서 선택할 때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는 아이들이 잘 부족한 아이가 질문했었는데 그냥 이틀 동안 공부하니까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그 학생 중에 한 명은 이제 공부 얼마나 많이 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끝나고 나서 선생님 공부 어떻게 하셨냐고 딱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손을 다 보여줬어요. 여기 굳은살을 봐라. 굳은살을 봐라. 이 정도다. 그리고 또 하나에는 그 신성고 약대 간 아이는 자기가 3학년 딱 끝나고서
책을 보려고 보니까 그 책을 나열을 한 게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다고. 네.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이게 그냥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선생님 내준 숙제며 그리고 좀 그 아이가 제가 해줄 말을 좀 해줬어요. 좀 철이 들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도 늦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유자들 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선행이 중요하긴 합니다. 선행이 중요하긴 한데 부모님들도 많이 선행에 대해서 지금 뭐 1학년 올라가는데 미적분까지 막 하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현재 졸업한 아이들이 그렇게 가는 반 아이들이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미적분까지 제가 다 끝내줬어요. 근데 미적분 다 끝내고선 이제 지금 막 학기 중이니까는 선행 하나씩 밀고 가는데 이제 3학년 올라오기 전에 미적분을 딱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 선행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미적분 다 까먹어서 처음부터 진짜 모르는 상태로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중3 아이들 한 반이 지금 이제 3학년인데 미적분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해보면 그래도 한 번쯤은 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행은 1년이라든지 그렇게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고등하, 그 다음에 수투. 근데 아이가 이걸 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선행은 딱 지금 고등하면 뭐 수원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이 고등하만 열심히 한다든지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는 고등상하가 수능에서 없어지는 만점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1세대 때하고 그때는 수능 만점자가 수리 영역 만점자가 없었어요. 근데 아이들 뭐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는 고등수학 상하를 딱 뺐어요. 그러다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만점자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수원하고 수투하고 미적이 더 이상 낼 게 없는 거예요. 낼 게 없어서 지금은 킬러 문항을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킬러 문항을 수준을 좀 낮추고 계산을 이제 복잡하게 지금 많이들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식 썼으면 끝까지 계산하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지금 이제 방학 동안에는 이제 수투를 2반 아이들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1등을 수업하고 마더텅으로 진행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 마더텅이 모의고사인데 방학 동안 저희가 1등 수업으로 본 교재 나오고요. 이 마더텅은 이제 과제예요. 네. 과제인데 뒤에 최고난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거는 아이들이 아직 하기 힘드니까 그건 좀 놔뒀다가 시험 기간 때 진행을 합니다. H반이고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도 마라톤 곧 이제 뭐 부은고라든지 또 아니면 우선고라든지 그리고 동안고 다 나눠주는 프린트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뭐 나오는 RPM이라든지 센 가지고도 문제를 풀면 중 정도밖에 맞출 수가 없어요. 다 모의고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라톤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원부터는 다 계산이에요. 계산.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한테 어느 정도 계산이 잘 되도록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수원을 다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12월 달 들어갈 때, 겨울방학 들어갈 때 이제 수요를 시작하고 탐수의 극강을 시작합니다. 수투입니다, 수투. 네. 그 다음에 2반입니다. 2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전부터 선행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는 아이였고, 그래서 지금 고등하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고등하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고등하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으면, 이 문제가 그 수능에서 출제될 때 고등수학 상하가 나오지 않는다가 아니라 직접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문제 푸는데 녹아져 있다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수원을 하든 수투를 하든 미적분을 하든 그런 1학년 때 배웠던 함수 계열들을 잘 하지 못하면 얘네들 나가는데 많이 힘들어요. 단원 자체가 여기 함수인데 수투 처음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그리고 얘가 수열인데 미적분 처음 단원이 이렇게 수열의 극한입니다. 여기다 쓰진 않았구나. 네. 네.
그래서 그 처음에 이게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뭐 아이들한테 그 언어라든지 국어라든지 영어라든지 처음에 못할 때 그냥 단어도 외우고 그리고 문제도 많이 풀고 하겠지만 수학은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서 얘를 못하고 얘를 잘한다고 해서 요거 빼고서 수학 문제를 푼다는 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계산력하고 방학 동안에 계산력하고 그리고 문제를 조금 많이 풀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좀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PTP를 지원을 하는데 이게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이제 인원 선착순으로 딱 이제 아이들을 받고 자리를 다 지정을 먼저 다 해줍니다. 시간은 저희가 그 나눠진 그 프린트 다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 설명은 이제 하지 않고요. 보면은 저희가 시습이라는 게 있어요. 시습은 이제 본 수업은 7시 40분에 시작을 하는데 이때 와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방학 전입니다. 이때 와서 문제를 풀어요. 교주에 배웠던 거. 그래서 교주에 배웠던 것은 저희가 이제 평상시에 고1 T반, 이제 H반 들어가는 선생님은 이 앞타에 걸쳐 비워놔요. 네, 비워놔서 주중에 월요일날 온다든지 아니면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와서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한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주중에 이제 수업이 있어요. 주말은 너무 아이들이 시간이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뭐 뒤에 남아서 이렇게 좀 하기가 좀 힘든데 이때는 아이들이 평일에 학교를 갔다가 제가 이제 거의 다 조사를 했어요. 이제 뭐 부흥고 같은 경우는 금요일은 뭐 4시 몇 분쯤에 끝나고 뭐 신성고도 수요일에 몇 시에 끝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다 물어봐서 해놨는데 학교 끝나고 잠깐 집 들렸다가 학원 오면 5시 반이면 돼요. 5시 반에서 6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사실 욕심 있는 아이들은 이 시간 되게 많이 활용을 해요. 선생님들이 비어있으니까 와서 자기 거 해달라고 하고 자기 거 더 봐달라고 하고 그리고 뭐 선생님들이 되게 아이들 질문하는 거 보충하는 거 자기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다 얘기 들어줍니다. 그래서 주말에 아침 뭐 8시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10시까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시간표는 다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과학 진행하겠습니다.